수천억 원의 부자, 자수성가, 자산가, 돈을 셀 수 없이 많이 버는 유명인들이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살았더니 돈과 사람은 자연스레 따라왔습니다. 이렇듯 감사는 풍요로움과 성공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상황이 힘든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지금 상황이 힘드시다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냥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과는 거리가 먼 사고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의 마음을 지니기보단 비난하고 부정하고 원망하고 회피하는 것이 훨씬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풍요와 행복을 우리의 인생에서보다 더 빠르게 느끼기 위해선 생각이나 감정의 부정적인 패턴을 하루라도 빨리 지우고 그 자리에 감사의 잠재의식을 입력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행운과 돈, 건강, 인간관계까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뭘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지녀야 하는 것은 알겠어. 그럼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만 꺼내면 되는 것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러러 나와야 비교적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임상심리학 박사와 전문의들이 과학적으로 연구한 감사의 힘과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담은 책,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을 통해 감사의 사고를 지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감사에 대한 내용이 알차게 담겨 있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일상생활에서 적용하신다면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모두 내 인생으로 끌어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란 무엇인가? 감사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 어려서 부모님께 들었던 말일 것이다. 부모님께서는 다른 애들이 누리지 못하는 걸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렴. 또는 너는 엄마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구나라는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죄의식에 관련된 감사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감사하지 않는다고 야단치는 부모의 꾸중이나 죄의식 같은 불쾌한 느낌이 깔려 있다. 부모가 아이에게 너는 엄마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야 라고 소리를 지를 때마다 그 말 속에는 너는 엄마가 해준 일에 감사하지 않는구나.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지 가치를 모르는 거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은 결국 감사하는 마음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했다는 느낌에 대한 표현이다. 당신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즉 직장 상사나 가족, 남편, 부인, 친구, 연인, 동료들에게도 비슷한 감정을 느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베풀어주는 일을 주변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거나 감사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이다. 만일 아이들이나 직장 상사, 연인, 시어머니, 친구들이 당신에게 충분히 감사한다면 어떤 기분이겠는가? 하늘을 날아갈 듯 기쁠 것이다. 당신이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절감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 이런 효과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들에게 나쁜 마음을 품거나 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할 마음이 생길 것이다. 그 결과로 당신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달라진다. 감사에 대한 새로운 정의. 이 책은 무조건적이고 지속적인 감사의 강력한 에너지를 소개한다. 그 에너지는 당신의 삶을 평범함에서 탁월함으로, 고난에서 기쁨으로,
장애에서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감사란 어떤 것일까? 여기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고마워하는 마음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삶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가진 감사는 고마움과 소중함이 결합된 감사여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는 소극적인 에너지이며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당신은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고마움을 느끼거나 표현한다. 친구가 힘든 일을 도와주었을 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삶 속에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게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적합한 경우에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러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나 작가들 또는 유명인들은 이런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일기나 명상, 항상 감사하는 자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감사의 유익함을 강조한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적극적인 에너지이며 이성의 지배를 받는다.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를 소중하게 여길 때 당신은 온 마음을 다해 그것을 생각한다. 왜 그것이 당신에게 소중하며 당신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경제에서는 어떤 물건의 가치가 인정되면 그 가격이 올라간다. 우리 삶에서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가치가 올라간다. 집은 그 안에 사랑하는 가족과 가구들이 채워지기 전에는 단순한 공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에게 소중한 것들로 채워졌을 때 아늑한 가정으로 탈바꿈한다. 우리에게는 생각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어떤 사람이나 물건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기보다 소중하게 여기기로 선택할 능력이 있다. 사람이나 물건들을 의식적으로 소중하게 여길 때 당신은 감사를 무조건 실천하는 것이다. 당신은 무언가를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 자신의 삶에 유익함을 주기 전에 먼저 그들을 가치 있게 여길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아무 조건 없이 미리 실천하는 것, 즉 결과에 관계없이 애초부터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사후에 표현하던 감사를 사전에 표현하는 것이다. 조건 없이 미리 감사를 표현할 때 그 에너지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강력하게 끌어들인다. 이런 감사가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닌 감사다. 왜 내가 먼저 해야 하나? 만일 당신이 원리 원칙에 엄격하고 고집이 세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유형이라면 감사라는 유익한 일을 실천해 나가기가 매우 힘들다. 이런 유형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려면 대단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다. 왜 내가 먼저 감사해야 하지? 잘못한 것은 그들이지 내가 아니잖아. 정의는 다 어디서 썩고 있는 거야? 먼저 감사해야 하는 건 그들이야. 그들이 먼저 내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면 나도 생각해보지. 세상이 원리 원칙대로 돌아가는 완벽한 곳이라면 그들이 먼저 사과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불완전하면서도 요지경 속인 세상에서 그들이 고집을 꺾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느껴 당신에게 사과하길 바란다면 아마 평생을 기다려도 부족할 것이다. 이처럼 평생을 낭비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라는 생각은 단지 하나의 방해 요소라는 사실을 깨닫자. 일단 이렇게 시야를 넓힌 다음 자신의 원칙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한 발 양보하면서 감사한 생각과 감정에 서서히 다가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감사가 당신의 정당함을 증명해 주지는 않겠지만 행복을 듬뿍 안겨줄 수는 있을 것이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당신은 감사받을 자격이 없어. 감사의 또 다른 방해 요소는 당신은
감사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생각이다. 달리 표현하면 이건 매우 기분 나쁜 상황이야. 도저히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수 없어? 라는 말이다. 물론 정말 참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감사할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감사야말로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은 주로 당신의 감정이다. 당신은 분노나 굴욕감, 수치심, 충격, 두려움, 절망감 등의 포로가 되어 있거나 우울증, 의욕 상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이런 감정들을 이겨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당신은 감정을 다스리기보다 상황이 먼저 변할 것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건 다른 사람이 먼저 감사하길 기다리는 것처럼 평생이 걸려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고통을 굳이 오랫동안 견디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다. 매우 간단한 해결책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힘든 일일 수도 있다. 만일 당신이 아주 작은 것에라도 감사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면 된다. 당신의 감정을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감사는 부정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황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상황이 더 나빠지는데도 감사하라고? 감사를 실천하는 초기에는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전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만일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연인이 갑자기 감사를 표한다면 오히려 갈등을 고조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 당신 입에서는 불평이 터져 나올 것이다. 뭐야, 감사 따위는 전혀 효과가 없잖아. 당장 때려치워야지. 만일 이런 반응이 나타나면 다음 격언을 상기하라. 만일 상황이 힘들어지면 어려움이 해결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감사를 지속시키기 위해 앞으로 말하는 방법들을 이용하라. 갈등이 고조된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바탕 불꽃 튀는 격돌을 거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무조건 감사하겠다는 결심이 선다면 당신은 가장 막강한 장애물을 통과한 것이다. 이제 당신은 감사를 실천하면서 부딪히게 될 장애물에 관해 알게 되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당신은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먼저 감사해야 한다. 삶 자체에 감사하라. 만일 당신이 감사라는 렌즈를 통해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하고 해석할 수 있다면 당신 삶에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지적했듯이 당신은 문제를 일으키는 마음가짐에서 기회를 만드는 마음가짐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일단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으면 감사할 물건과 사람과 상황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오늘은 어제보다 좋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은 기쁨을 누리게 된다. 에몬스 박사는 감사의 기쁨에서 이렇게 묘사했다. 우리 연구팀은 감사하는 마음을 삶에 대한 경외심, 기쁨, 고마움이라고 정의했다. 이것은 단순히 즐거움을 초래하거나 고상한 인격을 반영하는 행동이 아니라 삶을 보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충만하게 만들며 생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까지 지닌 반드시 필요한 성향이다. 먼저 당신의 삶에 대한 감사 지수는 얼마나 되는지 평가해 보자. 누군가가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질문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당신의 대답은 대강 이렇지 않을까? 그저 그래요.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이죠. 아까는 10분이면 갈 약속 장소에 가는데 1시간이나 걸렸지 뭐예요. 지긋지긋한 교통체증에서 언제나 벗어날지. 아니면 이런 내용일까? 네.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았어요. 교통체증이 심했는데도 약속 시간에 늦지 않고
도착할 수 있었는걸요. 두 답변 모두 교통체증에 대해 전하고 있으나 보는 시각이 크게 다르다. 후자의 대답은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준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이해하고 해석하려 노력한다. 또한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만난 사람에게서 유익한 점을 찾아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이 말은 당신이 화를 내거나 슬퍼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당신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런 감정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잘 극복해내고 생각과 감정을 감사하는 쪽으로 돌리려고 노력한다는 의미다. 감사하는 마음을 연습하라. 감사하는 마음과 비관적인 생각을 동시에 가질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이다. 당신은 내 삶은 행운으로 가득 찼어라는 생각과 빌어먹을 인생이란 생각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 그것은 상반되는 언어 이상의 의미가 있다. 파동이 전혀 다른 것이다. 당신이 낙천주의자라면 삶은 근본적으로 행복한 것이며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당신은 최상의 가능성을 기대하며 어떤 상황이든 가장 긍정적인 방향으로 눈을 돌릴 것이다. 낙천적인 사람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마틴 셀리그만은 낙관성 학습이라는 책에서 낙천주의자들은 일, 학업, 스포츠에서 높은 성취도를 나타내며 보다 건강하고 장수하며 멋지게 늙어간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또 실패를 빨리 극복하며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고 적성 검사에서 나타난 소질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한다. 타고난 재능 이상으로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낙천적인 사람들은 사업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낙천주의자가 감사하는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불에 기름을 더하는 격이다. 그래서 감사와 낙천주의가 만나면 최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가짐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열쇠는 사람이나 상황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항상 지속적이게 유지하는 것이다. 부정적이고 교만한 생각이 들어올 틈을 주지 말라. 감사를 시작하는 초기에는 대부분의 생각이 감사와는 거리가 멀 것이다. 오랜 습관을 버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감사를 오랫동안 실천해온 사람들도 과거의 습관을 버리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당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여 보라. 감사하는 마음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의식에 깔려있는 불만과 걱정 그리고 만일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다. 이런 감정들은 당신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때 은연중에 머릿속을 떠돌고 있다. 예를 들어보면 화장실 창문 닫는 걸 잊어버리다니 이런 바보 멍청이 같군.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계속 흐른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감사하는 생각으로 바꾸려는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감사를 실천할 수 없다. 감사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지속하다 보면 당신은 부정적인 생각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자주 반복된다고 해도 본질만 파악하면 비교적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 감사는 생각에만 국한되지 않고 말에서도 표현되어야 한다. 당신은 불평이 너무 많지는 않은가? 당신의 불만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당신은 일이 안 풀리고 기분 나쁘고 불편하고 걱정스러운 것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은 일이 잘 풀리고 즐겁고 편안하고 흐뭇한 일에 얼마나 관심을 돌리고 있는가? 모든 상황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불평이 많고 나쁜 생각에만 사로잡힌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관심을 재빨리 감사할 일로 돌리도록 노력하라.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가치 있고 감사한 면을 보고 생각하며 말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노력하라. 나쁜 생각을 버리라는 말은 당신의 삶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회피하라는 뜻이 아니다. 만일 당신의 불만 중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잘 메모해 둔다. 이렇게 하면 감사하는 능력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불만을 개선해 갈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 습관을 정화하라.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교만함과 혼동하지 말라.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누구보다도 자신이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찾는 일로 시간을 낭비한다. 그러나 자신에게 감사하는 일은 다른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로지 당신 자신만이 관계된 일이다. 자신의 고유한 재능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교만함도 자만심도 아니다. 단지 자기 고유의 파동을 깨끗이 청소해서 바로잡는 것뿐이다. 다락방이나 양말 서랍을 정리하는 것, 골치 썩이는 증권을 처분하는 것과 같은 작업이다. 파동을 정화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사의 파동이 번져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자신을 비하하는 태도. 나는 아무 재주도 없어. 나는 잘하는 일이 없어.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하지 못해. 두 번째,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고 희생양으로 삼는 태도. 난 그렇게 좋은 걸 가질 자격이 없어.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 세 번째, 자신에게 지나치게 비판적인 태도 또는 자신의 이미지를 왜곡함으로써 자신의 결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과장하는 태도. 나는 따분하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창조력이 부족한 사람이야. 자신의 특성을 탐구해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감사하게 되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편견은 저절로 사라진다. 만일 자기 비난을 일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당장 멈추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평가로 바꾸는 시간을 갖도록 하라. 자신에 대한 감사는 불행을 해독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묶여 불행한 당신을 긍정적으로 만들며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도록 이끈다. 자신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태도도 바뀐다. 이런 감사하는 태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 내가 그것을 잘할까 못할까? 그들이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들이 나를 받아들일까 아닐까 등등의 걱정 대신 그것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게 된다. 이런 태도는 당신의 행동 범위를 크게 확대시킨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남들에게 인정받는 걸 좋아하지만 당신이 자신에게 감사할 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평판 따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 자부심을 느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자신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생각해낸다. 당신은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날 해답이나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 커지게 된다. 당신이 자신에게 감사하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의 자신감과 자부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회사에서도 신임을 받아 중요한 프로젝트나 책임을 맡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삶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 타인에게 감사하라. 자신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가 한결 수월하다. 바로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란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합쳐진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의식적으로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려는 노력과 고맙게 생각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기 위해 다음 요소들을 생각해 보자. 그들의 어떤 면을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생각하는가? 그들이 당신에게 왜 중요한가? 다른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려면 먼저 그들이 세상에 존재하며 당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부터 감사해야 한다. 배우자나 절친한 친구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왜 무조건 소중하고 고마운 마음이 드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저절로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를 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가 원하는 결과를 끌어들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유익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감사의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아는 것은 더욱 유익하다. 이제부터는 원하는 결과를 끌어들이고 변화시키기 위해 감사의 힘을 사용하는 5단계를 설명하겠다. 1단계, 변화시키거나 끌어들이고 싶은 일을 선택하라. 당신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굳은 믿음이 필요하다. 만일 자신이 정한 목표가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이 없으면 감사의 파동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우선 당신이 변화시키거나 끌어들이고 싶은 일을 적어라. 만일 경제적 풍요를 원한다면 나는 많은 돈을 원한다라고 적은 다음 소망의 구체적인 규모나 형태를 선택하라. 당신의 마음을 집중시킬 확실한 대상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 대상은 현재의 삶과 원하는 소망을 연결시켜서 결정한다. 2단계, 소망을 뒷받침하는 감정을 확인하라. 2단계는 소망의 의미와 가치를 자신에게 반문해보고 그것에 대한 느낌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래야만 그 소망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낄지 확실히 예측할 수 있다. 감정은 감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감사는 소중히 여김과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데 둘 다 감정에서 비롯하는 것들이다. 소망에 대한 감사의 파동을 발산하는 순간 최대한의 감정을 실어 간절하게 실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망에 대한 당신의 감정을 확실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3단계, 갈등을 일으키는 생각이나 믿음을 뿌리 뽑아라. 자신에게 이렇게 반문해보라. 내가 원하는 소망에 대해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성취될 가능성과 그것을 성취할 내 능력을 얼마나 확신하는가? 내 소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생각은 무엇인가? 감사의 파동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생각이나 믿음이 당신의 소망을 확실히 뒷받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래. 나는 돈을 좋아해. 열심히 벌어보자. 라고 각오를 다지다가 잠시 후 주머니에 $1밖에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겨우 $1밖에 없잖아. $1 가지고 무얼 하겠어? 이 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라고 생각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모순된 생각은 당신의 파동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모순된 생각은 서로의 파동을 상쇄시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든다. 부를 추구하면서 돈을 모욕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다. 당신은 돈에 집중하고 분명한 파동을 갖는 대신 혼란스럽고 흐릿한 파동을 갖게 되어 원하는 돈을 끌어들이지 못한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일에 대해 모순된 생각이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그런 생각과 믿음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그 방법을 소개한다. 돈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믿음을 종이에 적어라.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당신의 소망에 대해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점검해 보라. 4단계, 감사의 파동을 발산하라.
우리는 이제 모든 기초공사를 마친 셈이다. 당신은 변화시키거나 끌어들이고 싶은 것들을 이미 선택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룬 후에 맛보게 될 감정도 확인했다. 갈등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믿음도 뿌리 뽑았다. 이제 드디어 감사의 파동을 발산할 시점이 된 것이다. 이 단계는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런 다음 방해가 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으로 바꿈으로써 선명하고 집중적이고 강렬한 소망의 파동을 발산할 수 있다. 만일 당신이 현재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입장이라면 원하는 것에 대한 감사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돈을 한 푼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돈을 소중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장애가 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나는 돈이 한 푼도 없어.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은 풍족하게 지내고 있잖아.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또는 돈은 좋은 거야. 나도 그 달콤함을 맛보고 싶어라는 다짐을 되풀이하라. 당신의 다짐은 소망의 주변에 긍정적인 파동을 발산할 것이다. 5단계 감사의 힘이 작용하도록 만들어라. 일단 소망에 대한 감사의 파동을 발산했으면 기쁨과 흥분 속에서 기대감을 갖고 삶에 그 징조가 나타나는지 주의를 기울여라. 베개 밑에 15,000달러가 들어있기를 기대하거나 내일 아침 직장 상사가 당신에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급여를 3배 올려주겠다고 말하길 기다려보라는 뜻이 아니다. 감사의 파동이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나 경험, 상황을 끌어들이기 시작한다는 의미다. 당신의 임무는 감사의 힘이 작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징조를 예민하게 포착하고 더 많이 감사하며 당신이 끌어들일 놀라운 파동을 향해 문을 활짝 열고 소망을 뒷받침하는 태도와 느낌을 의식적으로 갖는 것이다. 감사의 파동이 당신의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만들어내는 여러 징조들에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라. 그리고 당신에게 찾아오는 기회와 아이디어들을 소중하고 고맙게 생각하라. 물론 그에 따른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것도 잊지 말라. 감사의 파동이 일단 발산된 후에는 결코 감사하기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강렬한 감사의 파동을 발산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감사는 최초의 행동이자 최후의 목표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당신의 소망은 그것을 채워가기 위해 일련의 사건들을 끌어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취된다. 초기에 찾아오는 기회는 소망의 파동이 끌어들인 싹이 움트기 시작한 결과다. 이 초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현상을 현실로 바꿔놓으려면 행동이 필요하다. 분별력과 냉철한 판단력을 이용해 당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살릴지 말지 결정하라. 모든 기회에 다 반응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감사의 파동을 발산할 때 파동이 어떤 방향으로든 갈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가져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이나 놀라운 상황도 기꺼이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어라. 당신이 파동의 범위를 넓히면 넓힐수록 파동은 당신이 원하는 것과 쉽게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빨리 그것을 삶으로 끌어들이게 된다. 내 생각도 옳고 당신 생각도 옳아. 아무리 사이가 좋은 관계도 의견과 기호가 다르고 뚜렷이 갈등을 느끼는 부분이 있게 마련이다. 우리는 논쟁을 할 때 항상 이렇게 몰고 간다.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어. 그리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게 된다. 그러나 자신과 파트너에게 동등하게 감사하는 자세를 갖게 되면 갈등은 더 이상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어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도 옳고 당신 생각도 옳아로 바뀌게 된다. 둘 다 옳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감사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갖게 함으로써 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지 않는다. 대신 둘의 입장을 모두 존중하고 서로의 소망을 충족시킬 최선책을 찾는 쪽으로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 그냥 내 곁에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자체도 감사할 일 중에 하나다. 모든 인간관계는 여러 가지 경험을 제공하는 소중한 기회다.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때로 괴로운 순간도 있지만 자기를 새롭게 인식하고 성장할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인간관계는 동료의식, 애정, 즐거움, 후원, 보살핌 같은 것들을 제공한다. 또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정신적, 육체적, 감정적, 경제적 능력을 통합하도록 만든다. 인간관계의 이런 모든 특성들은 그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되어야 한다. 당신이 사랑을 키우고 싶다면 인간관계 자체에 대한 감사가 먼저 뒷받침되어야 한다. 호의는 호의를 끌어들인다. 당신이 관계에 대한 감사의 파동을 증가시키면 시킬수록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관계 자체에 대해 감사하려면 우선 그것을 보는 시각부터 달라져야 한다. 관계에 대해 보다 많은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성장시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만일 당신이 인간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면 먼저 그런 사고방식을 뿌리 뽑아라. 농담으로라도 족쇄니 사슬이니 하는 표현을 쓰지 말라. 부정적인 자세는 관계를 감사하는 당신의 긍정적인 파동을 방해한다. 교묘한 방법으로 관계의 가치를 손상시키고 불행의 파동을 발산하게 만든다. 때로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도 부정적인 자세로 볼 수 있다. 긍정적인 말들로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감사를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감사는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과 동시에 분명하게 표현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매일 당신의 관계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라. 정기적으로 되풀이되는 강력한 감사의 순간들은 두 사람의 사랑을 놀라울 정도로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 오늘은 부자들의 파동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책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가진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책 속에는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는 감사의 힘뿐만 아니라 건강과 자녀, 그리고 인생에서 닥쳐올 수 있는 위기 등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경험담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의 힘으로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과 운명을 좋게 바꾸고 싶다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소망을 진정으로 이루어내는 현실을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길잡이 명언의 품격이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